국제 유가가 하루를 멀다 하고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잖아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 이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거다 이런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두 달 새의 국제유가 상승률 보세요. 23.4%. 23.4%. 추세적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두 달 새라는 게 6월 12일에서부터 8월 4일까지니까 완전한 두 달도 아닙니다. 완전한 두 달도 아니에요. 한 달 보름은 넘고요. 예, 여기에 23.4% 달러로 보면 배럴당 15.7달러가 올랐습니다. 8월 4일 현재 82.82달러거든요. 배럴당. 예, 지난 6월 12일에는 67.12달러였습니다. 이대로면 여러분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100달러까지. 야, 이게 충격이지 않으세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올라가리라고는 아마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 보다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전망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다는 전망이 나오면 유가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유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감산을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을 파기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뭐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지금 올라서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경제에서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유가 제가 기준으로 준 게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기준으로 뒀거든요. 예, 이게 두바이유나 북해산 브렌트유는요.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많은데 이게 87.23달러예요. 87.23달러. 위험하지 않나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86.24달러고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100달러 간다는 이야기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금방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봐서는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유가의 어떤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름을 넣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휘발유 가격이 말입니다. 예,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보면 한 달 새에 2.4% 올라갔거든요. 예, 1639원 하던 리터당 1639원 하던 휘발유 값이 8월 4일에는 1679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40원이나 올라갔으니까 적게 올라간 게 아니죠. 물론 지난 4월 4일 때 1749원보다 낮습니다. 5월 1일 날 1742원보다도 낮아요. 그러나 지금의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말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심각한 게 소비자 물가입니다. 우리 물가예요. 여러분들의 물가. 안 그래도 말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극하늘을 내달리면서 말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요즘 상추가 아니라 금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 고깃집에 가면 상추 몇 장 준다고 그러죠. 몇 장. 저는 여러분 저는 상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한 바구니 먹습니다. 한 바구니. 시골에서 부모님이 비닐하우스에다가 상추를 재배를 하시는데 가끔 상추나 혹은 열무나 혹은 배추를 이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상추나 배추를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쌈으로 먹을 때는 진짜 한 바구니 가득 먹습니다. 이 한 바구니 가득이면요. 가격이 진짜 비쌉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장을 보러 갔는데요. 상추를 들었다 놨다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상추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저는 다 올라갈 것 같아요. 폭염, 폭우 여기다가 에너지 가격의 인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2.3%로 2%대로 내려왔거든요. 이제는 작년 7월에 6.3%라 기저효과도 이제 8월부터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8월에 당장 말입니다. 물가가 3%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8월에 당장은 안 된다면 왜냐하면 작년 9월까지가 5.7%로 작년에도 높았거든요. 기저효과가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당장 뭐 3%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결국 앞으로 물가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기저효과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물가 큰일 났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금리 내릴까요? 안 내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쓰면서요. 경기 침체가 오래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결국은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오래 갈 수밖에. 지금 상태로라면 말입니다. 뭐 국제정세도 그렇고요. 예, 내재 변수라고 하는 자영업자들 바닥 경제의 실상도 그렇고요. 지금 물가는 더 올라가는 게 결국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말입니다. 수출은 또 어떻게 될까요? 겨우 말입니다. 겨우 6월 7월 흑자를 이뤄놨는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가면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는 더 나아진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탄력을 못 받거든요. 특히 중국 경제가 탄력을 못 받습니다. 리오프닝의 효과가 없습니다. 탄력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가 이 고물가 여기에 저성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충격이 아직까지는 있을 거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성장의 저물가 디플레이션이 올까 두렵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요.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요. 결국은 우리 물가나 우리 경제 뭐 수출은 당연하고요. 우리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진짜 변화무쌍하거든요. 이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요. 경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균형적인 경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은요. 위기를 돌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입니다. 균형감 있는 경제적 어떤 지식을 보유해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물가를 보면서 제가 유가를 보면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올라간다는 작은 단서지만 이게 우리 경제 전체까지 충격을 준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